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중년부터 노년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습관, 100세 건강 주권, 지은이는 마키타 젠지, 옮긴이는 송한나, 발행은 카시오페아입니다. 100세 시대인 오늘날 평생 건강을 유지하며 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을 살기까지 쾌적하고 건강하게 보내려면 병을 키우지 않는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이 책의 저자 마키타 젠지는 당뇨병 전문의로서 헬스 리터러시를 강조합니다. 건강정보 이해력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개념으로 범람하는 건강정보들 사이에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저자는 특히 병을 빨리 발견하여 초장에 잡고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한 올바른 지식을 쌓는 습관이 중요하다. 어디선가 좋다고 들은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따라하는 일은 이제부터 그만두자.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정확한 지식을 쌓은 다음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행동을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위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작은 습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책은 6개의 장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는데요. 건강을 지키려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 100세 건강 주권을 위한 최강의 식사 습관. 이것만은 절대 금물, 꼭 피해야 할 식사 습관. 100세 건강 주권을 위한 최강의 행동 습관 등 중년부터 노년까지 올바르게 지켜야 할 31가지 작은 건강 습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병을 부르는 잘못된 생각 10. 다음의 예시로 든 10가지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몇 개인지 체크해보자. 종아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괜찮다. 채소 주스를 마시니까 채소 섭취량은 충분하다. 식단을 관리하면 콜레스테롤 걱정 없다. 약은 되도록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식사 후에는 움직이지 않고 쉬어야 한다. 식사는 고단백으로 챙겨 먹어야 한다. 신장이 나빠지면 투석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루에 20분 이상 연속해서 걷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니까 나도 걱정할 필요 없다. 어떤 병이든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편이 좋다. 앞에 10가지 내용 중에는 정확한 사실이라기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항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에 제시된 내용은 전부 잘못된 편견이다. 면역력이 삶의 질을 높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개인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기 때문에 정부도 의료 종사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어서 결국 개인의 면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동일한 상황에서 감염된
같은 나이인 환자 중에서도 별 증상 없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는 비단 코로나19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질병에 걸쳐 해당한다. 단순한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면역력에 따라 이유가 달라진다. 가벼운 상처조차 면역력이 약하면 회복이 더딘 사실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인생 100세 시대인 요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기 마련이다. 이때 면역력의 차이에 따라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진다. 참고로 면역력이 높은 상태란 정확하게 표현하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는 상태를 뜻한다.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도 등을 통해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폭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침입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지나치게 힘을 발휘한 나머지 자신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이토카인 폭풍, 급성 면역 이상 반응 증상을 유발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류머티즘 같은 자가 면역 질환도 면역 시스템의 폭주가 원인이다. 즉, 아프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폭주하지 않고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면역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면역력을 보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면역력 정도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면역력 또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행동 습관을 들인다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 식이섬유로 장을 관리한다. 대장에는 1kg이 넘는 장내 세균이 존재하여 다양한 작용을 한다. 장내 세균의 작용은 변비 같은 대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 중 70%가 대장에 존재한다. 대장의 상태가 나빠지면 면역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암이나 다양한 생활습관병을 유발하고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이 약해진다. 건강을 생각할 때 대장의 상태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장내 세균이다. 장내 세균은 그저 양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세균의 종류와 장내 균형이 중요하다. 건강한 사람의 대장에는 종수로는 약 1000여 종, 마리수로는 100에서 1000조 정도의 장내 세균이 있어야 좋다고 한다. 1000여 종류의 장내 세균은 크게 유익균, 유해균, 중립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립균은 장내 상태에 따라 유익해질 수도 해로워질 수도 있는 균이다.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등에 치우친 건강하지 않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면 장내 균형이 깨져서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더 많아진다. 변비가 원인이 되어 유해균이 증가하면 요독소 등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분비되어 위 건강까지 나빠진다. 그리고 장내 세균의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 위에 염증을 유발하여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유익균이 우세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장내 세균에게 좋은 먹이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필수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다. 채소, 콩, 해초, 버섯과 같은 식물성 식품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흔히 식이섬유라고 하면 우엉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를 먹을 때 느껴지는 질긴 식감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식이섬유를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변의 부피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미어, 다시마, 버섯 등의 미끌미끌한 식감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이들이 주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된다. 대장 건강에는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 둘 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평소에 채소와 해초, 버섯류를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식이섬유를 그저 찌꺼기라고 생각했다.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할 수 없는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소장에서 흡수된다. 그런데 식이섬유는 유일하게 흡수되지 않아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쓸모가 없다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실제로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채소에 포함된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건강 보조식품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면서 식이섬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이런 잘못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을 통과해 대장까지 도착해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참고로 현재 일본에서는 대장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대장암이 암종별 발생률 2위, 1위는 유방암이며 사망률은 1위를 기록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위암에 이어 3위이며 사망률은 폐암, 위암 다음인 3위다. 여성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짐작하건대 남성보다 여성 중에 항문을 통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꺼리는 사람이 많아서 병을 늦게 발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남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거듭 설명하지만 장내 환경은 대장 건강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온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꼭 의식적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한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재료는 쓰지 않는다. 당신을 찾아온 친구가 선물로 디저트 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유통기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치자. 어쩌면 당신은 유통기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 이 친구 센스가 없네. 유통기한이 긴 편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사온 이 친구를 당신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좋은 친구이기 때문이다. 디저트뿐 아니라 반찬이든 조미료든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보면 언뜻 소비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배려는 사실 생산자를 위한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폐기를 줄이고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길면 길수록 남는 장사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생산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보존료를 첨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길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애초에 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썩는 일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다. 원래대로라면 진즉 썩었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썩지 않는 음식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마트에 가보면 보존료뿐 아니라 다양한 식품 첨가물을 넣은 부자연스러운 식재료들이 자연스럽게 유통되고 있다. 당당하게 마트에 진열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예를 들면 햄이나 소시지, 명란젓 등을 보다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업체에서는 아질산염,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발색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발암작용이 의심되는 첨가물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발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햄이나 소시지가 판매되기는 하는데 이들 제품은 갈색을 띠고 있어서 발색제를 쓴 제품들에 비해 덜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이 갈색이 바로 햄과 소시지가 지닌 본연의 색이다. 산화방지제 비타민C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껍질을 벗긴 사과가 갈변하듯이 식품은 공기와 닿으면 산화하여 색이 변한다. 색이 변하면 잘 팔리지 않으므로 식품업체는 산화방지제를 첨가한다. 이때 산화방지 작용을 하는 비타민C를 사용하는데 이 비타민C는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된 천연 성분이 아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인공 성분으로 대부분 중국산이다. 식품 첨가물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식감을 좋게 만드는 첨가물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런 식품들을 환영할수록 소비자가 좋아하니까라는 생각에 제조업체는 제조 과정에서 식품 첨가물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소비자로서 이런 상황을 바꿔나가야 한다. 제조업체가 소비자가 지켜보고 있으니 수상한 첨가물을 쓰지 않아야만 팔린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품 첨가물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뿐이다. 실제로 식품 첨가물을 다량 섭취한 사람은 높은 확률로 유방암에 걸린다고 프랑스 연구진이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성호르몬 관련 암이 급증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현상이 식품 첨가물 섭취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품에 적혀 있는 성분 표시를 제대로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이 습관이 몸에 배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이나 마트에서 파는 반찬, 햄이나 어묵 같은 가공식품을 의무적으로 멀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습관은 외식할 때도 발휘된다. 평소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다 보면 그만큼 혀가 민감해져서 글루탄산 나트륨이 잔뜩 들어간 중화요리나 생선에 방부제를 뿌린 초밥 등에 자연스럽게 젓가락이 가지 않게 된다. 개개인의 실천이 모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킨다. 운동은 딱 3분만 해도 된다.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습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일수록 피트니스 센터 등에 의존하지 않는 편이 좋다. 실제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에는 2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낡은 상식이 뒤집히고 있다.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운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컴퓨터 작업에 집중하다가도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스쿼트를 하는 것도 좋다. 외근을 나가면 틈틈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난다. 걷기는 틈틈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걸핏하면 택시를 타는 버릇부터 버려야 한다. 여기서 떨어진 곳에 갈 일이 생기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자. 퇴근할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방법도 좋다. 계단을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에스컬레이터가 수리 점검 중이라서 운행을 멈췄다면 운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행운이라고 생각하자. 계단으로 이동하는 편이 건강에는 득이 되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언덕 같은 높낮이가 다른 길을 걷는 동작은 힘들고 귀찮다. 하지만 근력을 올리는데 이만큼 좋은 조건이 없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지방은 언덕이 많은 지형인데 이 지역은 척추가 튼튼한 남성 장수 인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평균 수명이 짧은 지역이 되어버린 오키나와도 산이 많은 중북부 주민들은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회사, 거래처, 역, 산책로 어디에서든 오르내리기 좋은 계단을 찾아보자.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다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고령자는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지는 이유는 생각처럼 다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별로 높은 곳도 아닌데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이다. 당신도 젊었을 땐 계단을 몇 칸씩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을 것이다. 만일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면 이미 노화가 시작된 것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앞으로는 더 다리가 올라가지 않게 된다. 건강에 관해서는 현상 유지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더는 늙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상생활 중에 틈틈이 몸을 움직이자.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억지로 먹지 않는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벼운 감기라도 고령자의 경우 폐렴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특효약은 없다. 따라서 열, 기침, 콧물, 인후통 등 개별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병원에 가도 대증요법 차원에서 약물을 처방할 뿐이다. 감기는 대개 일주일 정도면 낫는데 약효가 들어서 치료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가 면역력에 의해 치료된다. 즉 평소의 면역력이 높은 상태라면 애초에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도 않을 테지만 만일 감염되더라도 가벼운 증상으로 끝난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가벼운 감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감기에 걸렸을 때 조금이라도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물론 평소 습관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영양을 보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영양 보충을 한다고 억지로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완벽한 면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면역세포가 자동으로 활동을 개시하여 바이러스를 공격한다. 그런데 이때 음식물을 투입하면 이 음식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위와 장이 움직이는데 막대한 에너지를 쓰게 된다. 감기에 걸렸을 때 식욕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면역 체계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는 것이므로 억지로 음식을 먹지 말고 몸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애초에 인간은 얼마간 식사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70kg인 남성의 경우 물만 마셔도 한 달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은 위장을 포함한 여러 장기가 천천히 휴식을 취하면서 면역 체계가 완전히 가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감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통해 충분히 학습했다. 그 결과 역시 손을 깨끗이 씻고 가글을 자주 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코올로 손을 소독하면 예방 효과가 더 커지는데 이때 알코올 농도는 70%가 가장 좋다고 한다. 집 안으로 바이러스를 끌어들이지 않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관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손소독제를 이용해 바로 손을 닦아야 한다. 이런 지식이 널리 퍼진 덕분인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감기와 독감 환자가 크게 줄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얻은 교훈은 잊지 말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숨겨진 사인 만성 신장병. 우리 몸의 장기는 어느 하나 혼자서 기능하지 않는다. 각각 상호작용을 통해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운반하거나 처리한다. 그 중에서도 체내 독소를 분해하여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장은 다른 어떤 장기보다 또는 다른 어떤 기능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기능이 많아서 그 중요성을 잊기 쉽다. 나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심장질환보다 무서운 병은 신장병입니다. 뇌졸중보다 무서운 병은 신장병입니다. 암 다음으로 무서운 병은 신장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이 나빠지기 쉬우므로 더 주의해야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다. 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폐렴, 오연성 폐렴 포함, 4위 노쇠, 5위 뇌졸중, 6위 불의의 사고, 7위 신부전, 8위 자살, 9위 대동맥 파열, 10위 간질환. 이 조사 결과에서 신부전이 7위를 기록한 것을 보고 꽤 순위가 높다고 느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신장은 수수해서 잊히기 쉬운 장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아니하다. 사실 신장은 무엇보다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만성 신장병이 숨겨진 죽음의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만성 신장병이 있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암에 걸리기 쉽다. 그리고 노화를 가속화시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에이즈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질병이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즉, 만성 신장병에 걸린 사람은 신부전으로 사망하기 전에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다른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건강을 좌우하는 작은 습관.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듭 설명한 작은 습관들은 전부 만성 신장병과 무관하지 않다. 만성 신장병은 생활습관병 중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장을 지키려면 다시 한번 생활습관을 재정비해야 한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을 떨어뜨리자. 그러려면 먼저 매일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신의 혈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염분 섭취 줄이기와 운동 등을 통해서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투약 치료를 받기 바란다. 염분 섭취량을 줄이자. 염분의 과잉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소변을 투과하는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준다. 비만 상태에서 벗어나자.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라도 해도 몇 번이고 계속해서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다. 살이 찐 상태에서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 살이 찌는 이유는 당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기 때문이다. 그 자체도 큰 문제다.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담배는 반드시 끊자. 금연은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신이 니코틴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금연 지원센터에 등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운동은 적당히 하자. 적당히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란 어렵지만 계속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좋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질 만큼 과도한 운동은 활성 효소를 대량으로 분출해서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 그리고 애초에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습관이 될 수 없다. 하루에 10,000보씩이나 걸을 필요는 없다. 식후에 스쿼트 같은 근육 트레이닝을 하는 편이 혈당치를 개선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변비에 주의하자. 변비를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변비가 신장 기능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명되고 있다. 단백질 보충제 프로틴은 같은 인공식품 대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하자. 패스트푸드, 편의점 도시락, 가공식품, 당질이 잔뜩 들어간 주스와 청량 음료를 최대한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여기에 열거한 내용은 전부 당연한 이야기뿐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당연한 일을 막연히 대강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만성 신장병에 걸리기 쉽다.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한다. 만성 신장병에 걸리면 AGE가 대량으로 분비되어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커지고 노화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즉 정해진 수명보다 일찍 죽는다. 또한 인공투석을 받게 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므로 당연한 일을 당연히 잘 실천해서 소중한 신장을 비롯해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바란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약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은 내가 지킨다. 100세 건강 주권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